안녕하세요. HP 아루바 네트워킹의 이영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엣지 커넥트 SD-WAN을 통해 고객의 WAN 네트워크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극복할지,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AN 인프라를 사용하는 주요 페인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내 혹은 국외 해외 사업장 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런 고객을 전제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 연결로 모든 국내외 사업장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한번 페인 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원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메가 인터넷 회선이 2개나 있는데 업무 시간에는 언제나 대역폭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다중의 회선이 있더라도 액티브 스탠바이로만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스템 접속과 사용이 너무 느리다. 이거는 국내와 해외 간의 낮은 인터넷 품질로 인해서 해외 사업장에서 한국의 업무 시스템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업무 처리가 늦어진다 라는 현상은 원거리 간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시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다수의 사업장이 많아서 같은 설정을 모든 장비에 동일하게 해야 할 때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업장 개별 장비에 접속해서 동일한 설정을 반복해야 되는 이런 원인이 있겠습니다. 이런 작업 방식은 휴먼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작업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업무에 영향도를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엣지 커넥트 SD-WAN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링크 본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2회선을 사용할 때에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1번이 빨간색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2번을 사용하게 되고 2번 회선이 복구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1번 회선을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 이중화 페일오버 방식이겠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회선이 페일오버 될 때 업무가 끊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가장 큰 점은 2번 회선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점입니다. 최근에 이런 회선 다중의 회선을 2개를 한 번에 쓰고자 할 때에는 라우팅을 통해서 해야 하는 문제점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페일오버를 구성해야 될 때 상당한 컨피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회선 2개를 링크 본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2개를 하나의 회선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로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단일 회선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위에처럼 액티브 스탠바이로 동작하는 것처럼 페일오버를 통해서 다른 품질이 괜찮은 회선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페일오버는 사용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심리스한 페일오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2개 회선이 마치 하나의 논리적인 회선으로 동작하는 것 같이 하는 방식이 바로 링크 본딩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여러 링크를 묶고 동적으로 경로를 최적화한다. 그래서 오버레이에서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링크 본딩 기술입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회선을 액티브 스탠바이, 액티브에 문제가 있을 때 스탠바이로 페일오버 되는 방식이 아니라 2개 회선을 하나같이 씀으로써 해당 사업장에 있는 회선 대역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FEC와 POC입니다. FEC는 Forwarded Error Collection, 그리고 POC는 Packet Order Collection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회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장하지 않는 장비들, 다양한 기관사들을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패킷 로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보낼 때마다 경로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패킷이 전달되는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일으키냐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A 사업장과 B 사업장 간에 RTT 값이 250mS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패킷 하나가 소실됐을 때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2번 패킷이 소실됐기 때문에 다시 보내달라고 원래 샌더에게 이걸 다시 요청을 하게 되고요. 샌더는 그 부분을 다시
받는 쪽에 재전송을 하게 되는 이런 TCP의 기본 동작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내와 같이 레이턴시가 짧을 경우에는 뭐 2-3ms으로 충분히 그런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250ms라고 할 때에는 패킷 하나만 유실됐을 때에도 왕복 500ms 0.5초간의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킷 손실을 보정하는 이런 기능이 어, 원거리 국내와 해외 간의 인터넷 회선 품질을 보정하고 직접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선이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실제 데이터 1, 2, 3을 보내게 되고요. 다른 회선 혹은 같은 회선 내의 대역폭을 이용해서 동일한 데이터의 페리티 값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만약에 로스된 패킷이 있을 경우에는 페리티 값을 이용해서 재조합을 해서 받는 쪽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아까 앞에 잠깐 간략한 예를 들었던 500ms 0.5초에 대한 사용자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겠고요. 만약에 이런 패킷들이 단적으로 하나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수많은 패킷들이 로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패킷 순서 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 보정을 위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들을 재조합하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는 엣지 커넥트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서 이런 문제점을 재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전송할 수 있는 엣지 커넥트 장비에서 이런 기능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는 재조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기능이 실질적으로는 뭐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겠는데요. 실제 저희가 장비에서도 어느 정도 보정이 됐는지도 뷰를 보여줄 수 있고, 실제 품질이 안 좋은 인터넷 환경을 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POC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높은 업무 효율성 그리고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스트입니다. 파일 전송을 가속하는 웬 가속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부스트 기능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CP 액셀레이션과 네트워크 메모리라는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TCP 액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가운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150ms의 레이턴시의 거리를 갖고 있는 두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일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실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한 번씩 보낼 때마다 보내고 에크를 받고 보내고 에크를 받고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게 가까운 거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먼 거리일 경우에는 모든 패킷마다 이렇게 왕복을 300ms 정도의 왕복 시간을 거쳐야 된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엣지 커넥트의 TCP 액셀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엣지 커넥트 장비가 이런 데이터를 쪼개져서 보내는 모든 과정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왕복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이런 기능 등을 통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응답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 트래픽이 빨리 다운로드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중복 제거라든가 압축의 기술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예를 들자면 1, 2, 3, 4, 5라는 파일을 보내게 됩니다.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엣지 커넥트에서는 1, 2, 3, 4, 5를 가지고 하나의 핑거프린터를 만들게 됩니다. A라는 핑거프린터를 만들게 되는데, 만약에 A라는 핑거프린터가 생성이 됐을 경우에는 실제 1, 2, 3, 4, 5를 보내지 않고 핑거프린트 A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도 A만 받게 되고, 이것들을 다시 엣지 커넥트에서 풀러서 1, 2, 3, 4, 5라고 전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간단하게 예를 든 거에서는 약 5분의 1 정도로 데이터 전달량이 줄어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DB를 조회한다거나 아니면은 공유 폴더 나스 서버로부터 대용량 파일을 땡긴다거나 하는 작업들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많게로는 90%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은 그 이하도 충분히 이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들은 업무 파일
그리고 파일의 특성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TCP 악셀레이션과 네트워크 메모리를 이용한 부스트 기능은 고객에게 POC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만족도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POC를 하는 경우에는 부스트 옵션을 꼭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실제 고객들이 해당 부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 엣지 커넥트 장비를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스트에 대해 POC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백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같이 제공을 하고 리뷰를 통해서 효과를 리뷰하고 공유하실 수 있도록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일부 사업장에 대한 정책 배포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엣지 커넥트 장비는 존 베이스 파이어월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존 모양으로 이렇게 from to로 해서 특정 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방화벽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방화벽 정책을 적용할 때 있어서 장비를 한 대 한 대 들어가서 적용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 뭐 한두 개의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 세계에 시간대가 다른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이 작업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템플릿 기반의 정책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장 그룹, 예를 들자면은 어떤 SSH 접속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스로그를 전달하는 아니면은 데이터를 동일한 정책을 먹여야 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 그룹의 템플릿에 해당 정책을 넣어서 배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 리전, 예를 들자면 뭐 유럽 리전에만 적용돼야 되는 보안 설정이나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리전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브에만 적용해야 되는 정책 이런 부분들을 다 별도로 장비 그리고 지역 그룹으로 만들어서 템플릿화해서 정책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당연히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아닌 유럽 시간대의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해당 지역의 해당 장비들만 업그레이드를 원격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사용자가 특정 장비에 들어가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역의 장비만 선택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누르면 그 시간에 스케줄에 맞춰서 모든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글로벌하게 나가 있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가 국내 해외의 사업장을 가진 인터넷으로 연결된 이런 고객의 특성에 맞는 페인 포인트와 그리고 그런 페인 포인트를 극복할 수 있는 엣지 커넥트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실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정책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POC 했을 때의 결과가 궁금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첫 페이지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알고 계시는 세일즈 분들께 연락을 주셔도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